수사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게 모처럼 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체포동의안까지 영장까지 받아냈는데 번번이 기각이 되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기운이 빠질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성만 의원이 잠적 중이었던 강내구 씨와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12일로 돌아가 보죠. 강내구 씨가 잠적하고 있었어요. 압수수색 당시였죠. 그리고 14일 다른 사람의 연락은 강내구 씨가 일체 받지 않았던 그때 이성만 의원과는 두 차례 통화가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거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동아일보가 취재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변호사 선임 조언과 격려 차원이었다라고 저희 기자들에게 해명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굉장히 통화가 성사됐는데 그때 당시는 강내구 씨가 압수수색을 받고 있었고 구속되기 직전이었고 다른 사람과는 아예 연락을 끊고 지금 뭐 잠적 중인 상황이었는데 이성만 의원이랑은 두 차례 통화가 됐다. 어떤 내용을 통화했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전화를 이제 선택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예. 특히 이제 검찰 전화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조사를 하고 또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어떤 수사를 하든 간에 당연히 뭐 피의자 입장에서는 뭐 연락하면 당연히 받아야겠죠. 근데 검찰 전화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성만 의원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야, 2번. 근데 그 변명이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부합한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를 선임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을 걸 조언하는데 같은 공동 피고인, 공범으로 된 사람한테 야 어떤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조언을 얻습니까? 주위에 변호사 있다랄지 아니면 이제 뭐 민주당 내에도 변호사 많고요. 전에 누가 박범계 의원한테 조언 얻었다는 거잖아요. 뭐 율사 출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 성향의 또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뭐 금방 알아봐야 하는데 왜 강내구 감사위원에게 변호사를 알아봤을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거짓말이 명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왜 통화하냐 보니까 격려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격려해요? 자기가 지금 목숨이 지금 체포돼서 영장 청구되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그 당시도 뭐 거의 100%인데 자기 목숨을 걱정해야지. 야,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왜 남한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2번의 전화 자체는 변호사 조언이랄지 이제 격려를 하기 위한 것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짓말의 가능성이 크다. 그럼 결국 어떤 상황이었냐? 야 강내구 너 들어가서 무슨 말 했어? 내 얘기 어떻게 나왔니? 그러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정보를 입수한 거죠. 그리고 뭐 그런 말까지 했느니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느니 그런 뭐 증거인멸적 차원의 어떤 대화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증거인멸 정황이 2번이나 있었다. 이걸 이제 적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성만 의원의 윤관석 의원에 비해서는 범죄 혐의 자체가 좀 약간 많지는 않습니다. 뭐 살포랄지 아니면 어디서 돈을 가져왔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온 거에 불과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영장 심사 받아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가 있으면 달게 받을 거고 없으면 또 검찰의 뭐 개혁에 힘쓰겠다. 죄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참 아리송해요. 예,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추측과 관련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의 시각에서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는 대목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통화가 잘 안 되던 소위 잠적 중이던 강내구 씨와 두 차례 통화를 했다. 당사자들만 알 수 있겠죠.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어쩌면 강내구 씨에게 검찰이 물었을 수도 있겠군요. 무슨 통화를 했는지. 강내구 씨는 입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하지만 녹취록에는 적어도 이성만 의원의 녹취가 담겨 있죠. 들어보시죠.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일단 저기서 박도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요즘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있을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이정근 씨에게도 조언을
받고 있군요. 이 녹취록을 보면. 물론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은 이 녹취록이 짜깁기 된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수영 교수님, 저 돈은 어떤 돈이고 이정근 씨는 그러지 마, 나한테 바로 줘 라고 조언을 했던 걸까요? 어떻게 짜깁기를 하면 저렇게 기가 막히게 짜깁기를 할 수 있는지 이성만 의원이 설명을 해주면 되죠. 전혀 그거랑 무관한 얘기였고 그 돈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고 저 돈은 어떤 돈인지, 저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이 전당대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개인적인 다른 거였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알아듣겠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짜깁기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명한, 그러니까 물론 말과 말을 잘라가지고 이어붙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저거 자체는 통으로 이야기된 것 같거든요. 서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짜깁기 하면 그렇게 검찰이 대단한 소설을 쓸 수 있는지 이성만 의원이 오히려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통화를 한 내역이 나왔잖아요. 강내구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뭐 변호사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격려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몇 번 했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검찰이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의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증거로 제출할 때 그 내용이 뭔지는 검찰도 알 수가 없죠. 녹취록이 없는 이상. 그렇지만 그 타이밍과 횟수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중요한 시기에 둘이 통화를 했고 검찰의 전화는 받지도 않았고, 그렇다라면 이 범죄에 대해서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전에도 뭐 김만배 씨랑 정진상 씨가 통화한 적 없다고 했지만 결국 통화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때 기록이 나오자 정진상 씨가 사는 얘기 했다라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언제 통화를 했는지, 몇 번 했는지, 타이밍이 언제였는지를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둘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 적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검찰도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으니 구속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